네. 가고 싶진 않지만 윤석열이 뭐 이런 인간이 있는지 네. 파도 제가 볼 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그렇죠. 거예요, 끝이 상황. 없습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요. 그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거기에 앞서서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서서 나왔던 증언인데 경호처가 총기를 소지한 걸 보이면은 조금 저쪽에서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런 증언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눈으로 봤던 장면이에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관저에서 알박기를 하고 나오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 거부를 하고 있던 시점이잖아요. 근데 경호처의 무력을 동원해서 마치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듯 미디어에 노출하면 당연히 그때 당시엔 공조본이죠.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대목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고 보니까 경호처 스스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윤석열의 철저한 지시 아래,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경호처 차장이었던 처장 대행이었던 김성훈의 어떤 지시 아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나, 이런 발상을, 그러니까 이제 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총을 이렇게 좋아하는 건 저 이제 처음 봤어요. 그리고 법을 또 아는 사람인데, 이따 저희가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은 어차피 총살이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예.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상대권을 써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이건 법을 배웠지만 법도 모르고 아하.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총을 너무 좋아하는 정말 이 시대의 특이한 사이코가 아니런가. 희대의 사이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된다. 여론조사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포장을 합니다만 그 당시 저희 돌았던 얘기가 있어요. 뭐요? 뭐 점을 봤더니 설 되면 상황이 바뀔 거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다 흘러들 그것도 나왔었어요.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못 하겠지. 경호처 직원들한테 야 내가 점을 봤더니 설 되면 상황이 좀 바뀐데 이 얘기 못 했을 것 같고 여론조사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여론조사의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과 본인이 범한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연동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금 나왔던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제일 놀란 게 저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저쪽. 내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건 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저쪽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이라고 생각했구나.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 적어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대통령인 사람이 저쪽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력을 통해서 응징할 수 있도록 과시하거나 실행을 하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내란 이후에 이 상황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전 발생을 실제로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정치학적으로도 이런 것 자체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 내용으로 기입되게 되면 21세기 소위 특정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내전을 통해서 소위 내란범으로서의 자기의 죄를 어떤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행동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특수 고무집행 방해를 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체포영장을 막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정을 파괴하는 내전과 그다음에 현행법을 무시하게 되는 반법률적 행위들을 동시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경호처 직원의 재판 과정의 진술을 통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그 당시 말로만 했던 그리고 그랬을 거야라고 했던 우리의 어떤 추정 자체가 이제 사실로 밝혀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건 빼박일 텐데 여전히 아마 윤석열은 재판에 나와서 전혀 아니라고 또 그러니까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고 그 재판을 누가 하고 있냐? 직위원이 하고 있다는 거고 이 통화를 조이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아이러니 그리고 얼마나 예를 들면 복잡한 상황인가 더 큰 문제는 내년 2월달에 사법부에 인사가 있는데 그때 어떤 또라이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판해야 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도 내란을 수습하지 못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 내란 재판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의 재판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너무 저희 문제들이 많은 재판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뭐 무슨 영상이 있다고 또 제작진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고 올까요? 많이 보네요. 예.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 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발이 하라고 이렇게 지금 저 변호인 이름이 뭔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지 좀 해주십시오. 조문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조문이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거는 연기해 주십시오, 대표님. 진행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소송회의가 진행됩니까? 하고 내란 특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대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내란 판단을 스스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기현 판사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한성진 판사는 항상 고개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로도 하는 힘이 없나 봐. 예.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강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죄송한데 저렇게 부산 떠는 인간들 주체는 동일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지금 김용현 포함, 김용현의 변호인들 그리고 뭐 윤석열, 이상민 이 작자들이 다 비슷한 결이에요. 예. 재판 자체를 불법 재판이라고 여기거나 특검을 민주당 특검이라고 왜곡시켜가지고 불법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수사는 다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판은 사법부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에는 자신들이 이제 기소가 된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자세로 이 재판을 임해야 되겠죠. 근데 한성진 부장판사를 탓하기 이전에 일단 저는 뭐 한성진 부장판사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예. 긁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답답하니까요. 지기현보단 나을진 모르지만 저런 변호인들을 그냥 제지하지 재판정에서 않아요. 제지하지 않고 저렇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는 저 정도의 제지라는 건 제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용현 피고인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저렇게까지 사실 좀 적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뭐 난리 부르스를 떠는데 저거는 당장 감치를 시켜도 될 정도이거든요. 오. 근데 실제로 저 이하진 변호사 있잖아요. 예. 오늘 한덕수 재판의 증인으로 김용현이 출석을 했는데 자신들이 동석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또 난리를 떠니까 오늘 감치시킨다고 명령을 때렸어요. 이진관 판사. 판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진즉에 했었어요.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상민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안 나온다고 버팅기다가 결국 과태료 500만 원 맞고 강제 구인한다라고 하니까 기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윤석열도 똑같아요. 근데 나와서 증인 선서를 안 했어요. 그 형사소송에서 증인 선서를 안 하는 저는 증인은 처음 봤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법에 없어요. 규정에도 없는 겁니다. 민사에선 가능한데요. 형사에선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상민은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사 출신이니까 형사소송법 160조에 따르면 그건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과태료 50만 원. 그리고 또 1시간 동안 대답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네. 증언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김용현 변호인들이 저렇게 난리를 떠니까 감치 조치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와, 김용현 변호사들은 그러면은 자기 재판도 그렇고 저렇게 한덕수 재판에 가서도 깽판 치고. 사실 깽판 치는 거예요. 예. 그 앞서 보여드린 영상은 김용현 공판이었는데 맞아요. 거기서는 아예 그 공판을 이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조은석 특검보 나와라. 왜 지금 여기 있는 검사들 특검들은 조은석 시다발이냐. 이건 제가 원래 쓰는 단어는 아니고. 네. 아니, 뭐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우아한 저는 제정신이 시다발이 아닌 이런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의 변호인들. 예, 근데 이 변호사들이 조은석 시다발이냐 뭐 이러면서 방해를 합니다. 어차피 지금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 끄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볼 때 김용현이 나올 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다른 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 변호사가 여기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가지고 변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김용현의 어떤 형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시간을 끔과 함께 적어도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만들어서 이 내란 재판을 정치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그들이 햇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이 바뀌어서 사면이 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도 하나도 안 봐요. 무슨 특검보가 없다고요? 이번에 나온 특검법에 의하면 소위 그냥 파견된 검사 같은 경우도 재판에 공판 나오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다 거기 적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건데 제일 큰 문제는 저는 뭐 변호사들이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하면 감치시키고 밖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많은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재판은
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변호사들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판부의 판사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못할까? 저는 이건 사법부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분위기를 가장 명징하게 드러내는 게 지규현 판사라고 하는 소송 절차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영장 판사들이에요. 영장 판사가 줄줄이 윤석열, 김건희한테 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기각을 시키고 예. 있는 상황이고 다 풀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법부가 문제가 될 만한 그러니까 사법부가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벌였던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은 또 다 기각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면 판사가 이런 분위기를 아는 상황이면 대쪽 같지 않은 이상은 상황 자체를 갖다 그냥 대강 뭉개고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판사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자들한테 되게 강하게 재판을 진행을 하고 강자들한테는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뭐 이게 피곤하니까 좀 약하게 대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내란 재판이라는 부분들이 들러붙으니까 훨씬 더 기가 죽어서 전 세상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숫기가 없는 총각들인가 느낌일 정도로 재판하는 이 한성진 판사 네. 하는 행각을 보면 좀 그렇다면 사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아, 본인들이 변호사들한테 이런 짓거리 하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과거에 예. 난리를 쳤겠지. 너 뭐야? 너 감치야. 근데 가만히 있잖아. 이랬을 그렇죠. 때는 저는 사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빨리 내란 재판부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이렇게 잘못 가게 되면 나중에 상황 자체가 매우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다. 야, 맞아요. 대중 난리치네. 예. 판사들이 예를 들면 기가 죽어 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을 끌고 그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잘못 삐걱대기 시작하게 되면 저쪽 진영 자체가 다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패브를 찍어 눌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칼을 정확히 빼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빨리 칼을 빼야 된다.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 제기를 해주셨고 한 말씀 하고 이제 네.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요? 네, 52분입니다. 와 걱정됩니다. 이제 앞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있을 영장 실질 심사는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정찬 원인들 코너에서도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걸려 있는 피의자들에 관련된 얘기도 일부 좀 다루셨잖아요. 예. 근데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추경호 영장인데요. 추경호 영장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봐야 된다. 예, 그거 그리고 뭐 이제 뭐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신병 처리를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경호는 국회로 가는 길문이고 박성재는 검찰 및 법조 카르텔로 가는 길문인데 예. 박성재는 막혀버렸잖아요. 예. 근데 추경호도 대상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는 뭐 공수처 검사들 최혜병 수사를 대놓고 방해했던 사람들도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번번이 지금 인용보다 기각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례적이래요. 이게 이거. 과연 비상시국을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인가?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버린 것 같거든요. 정치적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금의 이 사태를 결국 바로잡는 힘은 선출 권력인 입법부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입법부는 입법부 나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얻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제 감정이 앞서 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한 측면도 있어서요. 짧게만 얘기하면 저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특검도 설명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이 정도 상황이 오게 되면 왜 판판이 기각을 당하는가?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제대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선례에 비춰서 법원이 영장을 이상하게 기각시키는 건가? 이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이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저는 이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중요합니다만 특검도 왜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해야죠 국민들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나쁜 놈들은 사법 영장 판사와 그 다음에 지금 내란 세력의 변호인 다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좀 붕업을 시키려고 하면 특검도 거기에 맞게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하고 싶지만 우리 이 다음에 끝내주는 경제 좀 봐야죠. 기다리고 네, 계셔야 중요한 이광재 끝내주는 경제 봐야 됩니다. 경제를 끝내줘야 됩니다. 아, 국민이 끝내주는 좋아지려면 경제. 예. 끝내주는 게 아니라 경제가 좋아져야 돼. 끝내주게 좋아져야 된다. 예, 네. 하기 위해서 네, 1타 정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파파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